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아마 엔비디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또 CES에 다녀온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CES에서 젠슨 왕의 브리핑을 정말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봤는데 오늘 따로 준비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되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갖고 그냥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AI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를 좀 잡아드리려고 했어요. 이건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AI 보고 투자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AI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좋아. 상상력을 넓히셔야 됩니다. 네. 머리를 열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엔드게임.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살아서 타노스를 상대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랬죠. 죽어. 엔드게임에서. 그럼 시간을 다시 돌려. 네. 그리고서 다시 또 해봐. 그리고 1400만 번을 해보고서 답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타노스를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4차원입니다. 4차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인데 네.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4차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이 반복할 수 있으면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으면 이건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4차원의 어떤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서 1400만 번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타노스를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게 된 거예요. 네.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어디로 가려고 지금? 여기 그대로예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1400만 번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그것만 살아도 돼. 뭘 1400만 번이나 살아. 이게 우리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그 멍청한 기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한 번 한 걸로 안 돼요. 기계. 그래서 1400만 번은 오히려 적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한번 이 컨셉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네네. 시작을 해보시죠. 일단 엔비디아 젠슨왕이 처음 나왔을 때 자켓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좀 살림살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젠슨왕 자켓이 예전에 뭐 생각보다 비싸다. 네. 그래가지고 옛날 자켓 이게 한 899달러 이게 1200만 원짜리거든요. 네. 근데 비싸다 그랬는데 자켓 보시면은 이거보다 얘가 더 반딱반딱하지 않아요? 네. 광을 냈네. 네, 요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 저만 발견했습니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요. 네. 엔비디아 자켓 관련해서? 네, 자켓 관련한 기사가 다 요것만 나와요. 옛날 것만? 네. 네. 아니 반딱반딱한 게 아닌데. 네, 그러네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반딱반딱한 자켓 얼마인가. 중고로 2천만 원이 넘는. 어디 거예요, 저게? 톰포드네. 네, 그러니까 근데 같은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네. 조금 모양이 좀 다르긴 다른데 네. 그래도 반딱반딱한 게 더 비싸다. 네. 이게 제 CS 단독 기사입니다. 뭐야? 그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AI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처음에 자기가 그래픽을 하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GPU를 만들고 언어 모델을 만들고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고 이거 오타네요. 피지컬 AI로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처음에 우다라는 걸 만들어 갖고 했는데 이거를 컴퓨터를 넣어 가지고 쿠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다가 뭐냐면 그 정프로님 그 버처 파이터 아시죠? 벌처 파이터? 네, 게임. 옛날 오락실에서 하던 거? 네. 예. 그 게임의 그래픽 장치를 제공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때부터 했어요? 네.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그 오락기는 팩을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꿔갖고 게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 장치 그대로가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못 바꿔요. 네. 그게 우다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GPU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게임 둘이 이제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주먹으로 쳤어. 네. 얼마나 그때 이제 어설펐냐면 이게 어쨌든 3D인데 이 치면 주먹이 네 등 뒤로 막 이렇게 여기 등 뒤로 나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심지어 다른 게임은 안 돼요. 그 게임만. 그 게임만 되는구나. 네. 그러다가 다른 게임도 될 수 있게 만든 게 GPU입니다. 아하.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여기 우다에다가 C를 붙여서 쿠다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뭐에다 쓰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장면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버처파이터가 아유.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와, 오랜만이다. 초기의 버처파이터입니다. 네. 아 그래. 네, 저랬었어요. 저기 초기예요? 네. 초긴 더 어설펐던 것 같은데. 요즘의 버처파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년이라고 나오네. 아닙니다. 이건 지금의 버처파이터입니다. 아. 그 영화죠, 영화. 이야. 이게 지금의 버터파이터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픽 네, 기술이 발달을 한 건데 네. 이 그래픽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픽셀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픽셀이 많으면 이게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주먹을 해. 그러면 주먹이 이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주먹이 앞으로 나가는 그 장면의 픽셀에 꺼졌다 켜졌다 그거를 다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만한 화면에 뭐 이게 예를 들어 100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10,000개의 픽셀에다가 네. 다 명령어를 넣어주는데 그렇죠. 뭐 0.1초당 몇 개씩 이거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네. 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계산은 아닌데 뭐 빛이 비추는 데는 뭐 조금 더 뭐 밝아야 되고 안 비치는 데는 어두워야 되고 이거를 그냥 값을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는 놈. 아, 네. 이게 그래픽 카드입니다. 근데 이 원리하고 AI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AI의 원리는 뭐냐면 CPU는 정해진 알고리즘 연산 규칙에 따라서 답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에다가 뭐 5를 곱하고 4를 곱하고 7을 곱하고 8을 곱해. 그래서 답이 나와. 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뭐 5를 집어넣으면 여기 또 규칙에 따라서 답이 나오고 규칙에 따라서 답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따지면 성문 기초 영어 같은 거. 네. 네. I am a boy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로 영어를 배우는 거고 머신러닝은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뭔지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보니까 그게 답이더라. 확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어 애들이 배우듯이 막 하다가 뭐 이게 우리 유튜브니까 좀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막 그래. 엄마한테 막 혼나. 너 왜 그런 말 쓰냐고. 딴 사람도 그런 얘기 쓰는데 하지 쓰지 마.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방식. 이게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X발이라는 단어 네. 뒤에 보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이 데이터가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머신러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의 방식하고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방식이 똑같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갖고 사람들이 안 쓰다가 갑자기 알리아 수축해바와 제프리 힌튼과 크리스 알렉스 넷이라는 걸 네. 만들어갖고 갑자기 AI에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다. 이게 젠슨왕은 지금 약간 자기가 선지자가 돼 있습니다. 야, 내가 원래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쓸 줄 몰라갖고 못 쓰다가 드디어 이거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알렉스 넷이 나오고 인식 AI 그다음에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발전하게 될 거다. 근데 여기 제너레이트 AI의 지금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뭐 생성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막 네.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에이전틱 AI, 사람이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나 몇 박 며칠로 어디 갈 건데 좀 호텔 좀 알아봐. 정프로님이 시키시면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네. 정프로님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얼마쯤 됩니다. 이거 하십니까? 그럼 법인카드 탁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야 이거 예약하고 뭐 남는 돈 있으면은 500원 남겨가지고 빵도 사 먹고 택시도 타고 거기서 너도 뭐 시간 되면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래. 그리고 400원 남겨와.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제가 철저하게 수행을 하는 에이전트. 네네. 이거를 하는 방식이 이제 에이전트 AI로 가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제너레이트 AI를 어디다 쓸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을 만들 때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마다 이게 프레임 있으면 이걸 다 계산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원래 프레임이 많으면 화질이 선명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네. 거 그거는 좀 아시죠? 네. 근데 이거를 프레임을 예를 100개 프레임이 있으면 100개 프레임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을 계산을 안 하고 생성을 해요. 만들어요. 계산을 안 하고 생성을 한다? 예.
생성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0.1초 단위로 이거를 막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모든 화면을 계산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4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24프레임짜리가 100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화질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24개 프레임은 계산해 놓고 계산하고 그럼 아. 1번 사이사이. 프레임과 2번 프레임 사이는 3개씩 생성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생성해서 3개씩 집어넣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쫙 올려갖고 그냥 똑같은 인풋이 들어왔는데 훨씬- 값은 화질이 좋은 거예요. 아. 한번 보시죠. 네. 이런 화면입니다. 네. 이런 화면이 켜져요.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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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어요. 밝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훨씬 선명해졌죠. 아, 그래?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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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좀 짧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확 네. 개선이 되는 부분들. 이게 생성형 AI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성형 AI의 시대는 이미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요런 게 가능합니다 가지고는 좀 약하죠. 이게 가능한 장비를 제가 549달러에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첫 번째 발표였어요. 그 전에는 얼마였냐? 그 4090 시리즈가 그 전 거거든요. 네. 4090의 가격이 1,499달러였는데 이번에 5070의 가격이 549달러다. 신제품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예.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생성형 네. 그래픽 이거 하려 그러면 GPU가 되게 고급 GPU를 써야 되는데 네. 이 고급 GPU가 예전에 4090은 1,499달러를 3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생성형 AI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젠슨왕이 발표했던 첫 번째 네.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네. 보십시오. 생성형의 시대에서 이거 또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프리 트레이닝이 있고 포스트 트레이닝이 있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답을 얻잖아요. 네. 근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답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문제가 하나 들어가면은 네. 얘가 요거 파라미터 하나를 다 거쳐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래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이게 딱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 글자가 나옵니다. 계산을 다 하면 한 글자가 나와요. 아, 한 글자, 알파벳 하나, A 하나 나온다고요? 이거 다 거치면. 아. 그러니까 350기가짜리 파라미터 1755개는 350기가거든요. 네. 그거 한 번 읽고 나면 한 글자가 나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4 반지 정도로 써줘. 그럼 엄청 단어가 많죠. 네. 뭐 한 단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프리 트레이닝 해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이나 이제 거기서 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뭐냐면 우리는 못 보는 건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야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표현해봐.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봐. 이런 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더 좋은 답이 나오죠. 네. 그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뭐 심지어 이제 노하우라 그래갖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거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그러면 좀 올바른 답이 나온다. 이렇게들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걔가 답을 내면 그 답을 가지고 지가 또 물어봐요. 답이 나오면 지가 또 물어봐. 네. 지가 계속 물어봐요. 올바른 답이 나올 때까지. 네. 근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아. 왜냐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기 전에 계속 그걸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것도 하냐면은 야 답으로 100개 뽑아봐. 100개를 뽑아요. 그럼 네. 아까 그 짓을 100번을 해요. 100번을 한 다음에 야 투표해. 100개 중에 누가 제일 많은지 투표해. 네. 그래가지고 1등 안에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한 번 답을 내놓을 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네. 답을 내놓은 걸 또 지가 피드백을 하고 100개를 뽑아갖고 그중에 제일 우선되는 거라고 답이 맞는지 틀린지 만약에 사람이 다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학습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부분들은 생성형은 요 정도로 내가 할게. 네. 그리고서 가격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장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우스개로 한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이 GPU, CPU 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NVL72라는 그 서버렉에 들어가는 이거를 한 판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반도체입니다.
진짜로 하나의 반도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서버렉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를 사람들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반도체예요. 이거의 하나의 반도체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거예요. 서버렉 자체가 하나의 반도체예요. 예.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려면 무시무시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 네. 이렇게 큰 하나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얘를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GPU가 H백 한 장에 5천만 원이죠. 네. 블랙엘은 더 비싸겠죠. 근데 여기에 블랙엘 GPU가 7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메모리가 하나에 2기가죠. 네. 그러면은 HBM을 8단을 싸게 되면 28에 16, 16기가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은 몇 개냐면 57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14테라바이트. 네. 그러니까 2기가짜리 D램을 네. 576개는 HBM 기준일 건데 14테라바이트짜리를 하나의 반도체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에 CPU가 몇 개 들어가나? CPU 코어가 2592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AI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팅 파워를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었다. 아, 반도체를 만들었다구나. 그게 이제 서버인데 네. 이게 반도체다. 라고 좀 얘기하면서 요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CES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GPU 사고 거기에다 뭐 이렇게 뭐 설치하고 서버 만들어서 그 서버 여러 개 렉 쌓아갖고 그거 여러 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제너럴 AI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에이전트 AI까지 가는 과정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 컴퓨팅이 요걸로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렉 쌓아갖고 했던 거 안 돼요. 차라리 이 서버 렉 자체가 하나의 반도체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우리가 만들었어요. 네, 그걸 이번에 공개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얘가 에이전트 AI가 가능해지면은 뭐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비유의 표현이 이제 부서, 그러니까 회사의 IT 부서는 전산 부서가 아니라 인사 부서가 될 겁니다. 왜냐면 각 재능의 기능에 맞는 AI들을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수학을 잘하는 AI를 학습시켜서 여기다 배치하고, 얘는 코딩을 잘하는 AI를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하고, 뭐 얘는 뭐 이렇게 뭐 예약을 잘하는 얘를 만들어가지고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 부서가 될 거다. 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지컬 AI잖아요. 네. 이제 4차원의 세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옴니버스라는 방식이 있고, 네.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옴니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메타버스로 옮겨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력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뭐 유체 역학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반영했을 때 그냥 지가 마음대로 메타버스를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과 비슷해야죠. 아니 완벽하게 똑같아야죠. 같아야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느껴지는 이 촉감 하나하나까지가 다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딱 점프를 뛰고서 내려왔을 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게임 중에 점프 뛰고 왔을 때 되게 로봇처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사람처럼 하는 게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다 물리적인 그 법칙들을 반영한 거잖아요. 네. 이게 옴니버스입니다. 옴니버스는 심지어 이제 어떤 그 야, 옴니버스가 세상을 얼마나 잘 반영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그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의 충돌 실험을 한다. 네. 그럼 이거를 옴니버스에서 충돌 실험하는 거하고 실제 세상에서 충돌 실험하는 것을 동등하게 볼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안전진단 통과했다. 동등했다. 예, 그 정도로 그 옴니버스가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옴니버스의 현실 세계를 만들고 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게 옴니버스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서 하나하나 자기가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가 없죠. 네. 뭘 만들었죠. 네. 하나하나 생기죠. 옴니버스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옴니버스는 이렇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네. 자동차가 나오면 하나의 자동차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얘를 옴니버스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셨나요? 그리고서 하나하나의 현실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네.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나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은 야 뭐가 이렇게 그냥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꼬깔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매번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 물리 법칙에 맞게끔 옴니버스에서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면이 이제 로봇이 쫙 나오는데 이게 이 많은 로봇 회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소싱을 쓰고 플랫폼을 쓰고 있다. 네.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물건을 잡아서 옮긴다. 그럼 물건을 잡아서 옮길 때 한번 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으로 물건을 정프로님 이거 봐주세요. 이게 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던질 수도 있고, 손을 바꿔서 줄 수도 있고, 주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내가 빨리 줄 수도 있고, 천천히 줄 수도 있고, 이 수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가 되는지는 뭐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럼 최적의 답을 못 찾으려면은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만약에 학습을 시킨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정프로님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여기서 더 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더 키 작은 사람은 밑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까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하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노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애가 할 수도 있고 어른이 할 수도 있고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로봇가 요거 하나 주는 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람이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냐? 사람 다 모아갖고 100명 모아갖고 이걸 다 해야지 그러면 로봇가 학습할 수 있냐? 예.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냐? 이거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멀티버스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뭐 사람 계속 바꿔야 되고. 네.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인건비만 많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인건비로 안 되죠. 시간축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생성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같은 시점에 사람 바꿔가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학습하면 된다. 예, 옴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네.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에서 그거를 생성을 해요. 이미지를. 예, 동영상을. 네. 옴니버스 기반에서 코스모스는 거기서 계속 상황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만든다.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전에 이게 그래픽 이미지가 한 장 있으면 네.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다 프레임 3장 집어넣는 것처럼 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다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라는 거야 아니면 그 데이터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데이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눈으로 보지만 우리 뇌에는 이제 전기 신호로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AI도 사실 이미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데이터죠.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네. 굳이 이제 그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만 얘한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같은 얘기인 게 예.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였지 걔는 원래 데이터였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보기 이미지였던 것뿐이지. 우리가 원래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보기 동영상이었던 것뿐이고.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그럼 물건을 옮겨야 되느냐?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비전 프로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비전 프로로 이렇게 물건을 옮기면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이런 그림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기 내용들이 이제 생성되는 모습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예.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이 된 이거 보십시오. 옴니버스로 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것도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이게 손도 떨어보고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이 있고. 수많은 장면들이 다 만들어져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학습시켜요. 그러면 로봇은 내가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글자를 집어넣어서 답이 글자로 나오죠. 네. 근데 액션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액션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액션 명령이 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로봇에게 네.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는 명령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거를 구현해내는 하드웨어가 붙으면 피지컬 AI 로보틱스가 되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고 근데 자율주행에서 했던 얘기는 자율주행은 그나마 주행 통로라는 주행 환경이라는 제한된 환경인데 로봇은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번에 젠슨왕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네. 사실은 젠슨왕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리다가 뭔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욕먹었던 그 페이페이리 교수님의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도 제너레이트 코스모스가 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스모스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비슷한 다양한 장면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동,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행동들,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 네. 그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 진짜 로봇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페이페이리 교수님의 월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언제 글자 배워가지고 지능이 생겼니 다 보고 듣고 느낀 걸로 지능이 생긴 거 아니니 그러니까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보는 그 시각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진정한 AI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그 진정한 AI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기반들 그리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 이거를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인프라 다 깔아줄게. 심지어 플랫폼도. 플랫폼. 네, 네. 그러니까 네가 이게 장면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만약에 공장에서 한다 그러면 네 공장 좀 찍어갖고 집어넣으면은 이 공장에서 생겨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생성을 해서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 생성해서 만들어준 거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니네 로봇에다 집어넣으면 네 공장에서 쓰는 로봇은 다 네 공장의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걸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게 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피하려면 사고가 난 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고가 계속 나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죠. 그게 아니라 거기 네.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코스모스 플랫폼이 사고 장면들을 계속 생성을 해주면서 그걸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을 한다라는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고 죽고 다시 와서 다시 해보고 죽고 네, 다시 네, 와서 네. 하는 그 멀티버스의 세상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많이 바뀌고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참 멋진 비전들을 많이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근데 거기에 더해서 네. 이거는 젠슨왕의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드 모델. 지금 그 AI 트렌드가 갖고 있는 게 네. 현재 이제 제너레이트 NAI고 에이전트 AI까지 아직 못 갔는데 네. 여기에 그 다음으로 피지컬 AI로 간다 그러는 거는 결국은 월드 모델로 갖고 있는 트렌드를 네. 지금 전 세계 AI의 프론티어들은 시도하고 있다.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